안녕하십니까. 원래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을 2023년 마지막 영상으로 올렸는데 오늘 갑자기 또 할 이야기가 생각나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이고 크리스마스가 끝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고요. 집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약간 약간 금욕주의자처럼 잘 살고 있고, 오늘 뭐 다른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년 마지막 영업일은 영업을 하지 않죠. 종무식을 미리 좀 땡기는 우리나라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일이 이제 영업일이 이제 이틀 남은 내일이고, 오늘까지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현대인프라코어의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구조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이렇게 내일 배당락일 기념해서 배당 금액 예측하는 좀 나름대로 이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고요. 종목 토론방에 간단하게 뭔가를 좀 쓰다가 한번 날라가가지고 대충 올리긴 했는데, 뭐 그거랑 크게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해당 종목이 그 주당 240원에 이제 배당 성향 21%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의 나름 좋은 배당을 했죠. 그게 현대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거의 뭐 10몇 년 만에 거의 첫 배당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배당이었었는데, 올해도 배당을 아마 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추측은 뭐 저는 이제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그러니까 종목 투자자니까 좀 뭔가 희망회로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좀 당분간은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지주, 그러니까 지금은 HD 현대인데, 현대가 이제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때 8,500억이라는 인수대금이 없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 예측치긴 하지만은 이 8,500억 자금 조달 중에 4,500억 정도는 그 HD 현대가 조달을 했고, 그 나머지 4,000억을 그 산업은행 자회사인 KDI, 여튼 산업은행 자회사의 투자회사에 4,000억을 조달받아서, 그 투자 자회사는 지금 현대 제뉴인, 지금은 사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현대 인프라코어의 중간 지주의 지분을 받아서 지분을 받았나,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적인 이 HD 현대 건설기계 쪽의 어떤 전망은, 제가 알기로는 중간지주사인 현대사이트 솔루션을 2025년도에 상장하는 게 목표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는 아마 그 투자회사에 어찌됐건 그 4천억 원에 대해서, 이걸 아시겠지만은 요즘 금리로 이자만 받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또 이거를 줄 수 있는 재원이 어찌됐건 명목상 명확하게 주려면은 좀 배당이 수월하기 때문에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기선 부회장이 이제 정몽준 회장님의 어찌 보면은 2세로서 이제 가업 승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KCC로부터 인수받은 HD 현대의 5%에 해당하는 블록딜에 대한 어떤 자금을 3천억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몽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떻게 보면은 증여죠. 증여 금액 한 2에서 3천억 정도 했다가 그 자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로 500억 원 정도를 땡겨서 그 주식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5% 남짓이고, 정몽준 회장이 한 26%? 여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 돈을 이제 기선 씨한테 드릴 때 그 돈을 주식담보대출로 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라고 하는 이 모회사는 어찌됐건 최대한 많은 배당을 통해서
이 이제 두 소유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화력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KDI의,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정확한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투자 회사에 대한 어떤 베네핏의 측면, 그리고 지금 그 소유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금 배당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그룹사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되죠? 영업이익 말고 뭐죠? 단기순이익이 좀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현금 배당 여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좀 이유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2천, 3천억을 배당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좀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의 어떤, 물론 포지션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도 최대한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뭐 배당은 한다고 가정하고서 얼마나 될까, 결국에는 이제 배당 성향을 중심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증권 보시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컨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인프라코의 단기 순이익이 약 3,20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 단기 순이익에서 얼마만큼 배당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예측치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배당 성향 20%,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줄지 모른다는 25%,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코스피 좀 평균 배당 성향이 궁금했었는데 명확하게 얼마다라고 숫자라고 찍힌 건 없는데, 배당 수익률이 2.45% 정도의 배당 성향이 30% 정도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오피셜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검색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배당 성향을 20%, 25%, 30%를 가정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단기 순이익 예상치는 네이버 주식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참고를 했고요. 뭐 그 컨센은 사실은 1, 2, 3분기가 이미 너무 잘 나와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부침이 없다고 하면은 달성이 가능한, 좀 실현 가능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좀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운전하면서 딴짓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20%로 했을 때 주당 배당 금액이 한 320원 정도. 320원 정도니까 작년 배당 대비 240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순증했죠. 그만큼 올해 영업을 너무 잘했어요. 영업을 너무 잘했고, 25%가 400원, 그리고 30%가 480원이니까 뭐 희망회로긴 하지만은 배당 성향이 30% 정도라고 했을 때 주당 480원, 거의 500원에 육박하는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략적인 거지만은 30%의 배당 성향으로 487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뭐 배당 소득세 내면 기분 좋게 내야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면 기분 좋게 내야죠. 그래서 뭐 배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주총회에서 정해질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얼마라고 예측은 안 되겠지만은, 이제 내일이 배당락일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현대인프라코의 어떤 배당액만큼은 빠지겠죠. 예상 배당액만큼 빠질 거니까 그걸로 뭐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전망치를 뭐 그것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여력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두산 소속이었을 때는 감히 배당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두산그룹에서 거의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몽졸이 계열사에 쏟아 부어야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언감생심 시기상조였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HD 현대에 인수를 되면서 여기는 이 회사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게 우리 주주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상황과 좀 얼라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종목을 뭐 은행주나 이런 것처럼
배당을 보고 들어온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배당이라는 게 또 견실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이 회사의 체력을 의미하고 또 이 해당 종목에 지금은 금지되긴 했지만 공매도 즉 숏을 잡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그때 사업년도 말일까지 내가 숏을 잡고 있으면은 그 배당 금액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숏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고 저희도 어찌됐건 기간 조정을 거쳐갈 때 배당을 준다고 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마음을 편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좋은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이 뭐 책에 쓴 것처럼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좋다고는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말 카더라 한 번 더 가자면은 저는 이 회사를 원래도 좋게 봤었고 사랑에 빠져있긴 하지만은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구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굴지의 1위, 2위 회사가 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측면에 있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은 중간지주사인 현대사이트솔루션이 2025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물론 목표는 수정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달려갈 거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2년 남았거든요. 2023년 끝났으니까 이 2년 동안 이 중간지주사인 현대사이트솔루션이 정말 좋은 몸값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는 중간지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럴듯 수익 구조가 없거든요. 그냥 계열사 두 개의 지분이 많다는 거 말고는 당연히 중간지주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이 아래 회사들의 주가가 어찌됐건 좋은 가치를 받아야지 그 중간지주사가 상장을 했을 때도 좋은 가치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설기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체질 개선을 했던 이 회사 그리고 중간지주사 상장 이슈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받아야 되는 지금 퍼가 거의 오니까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평균은 차치하고서라도 제조업 기준으로도 굉장히 짜게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회사는 진짜 에코프로처럼 막 3배, 4배, 10배 갈 종목은 절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안전한 종목이 있을까? 이것도 제 그냥 생각이지만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당 받으면은 내년 이제 4월쯤 되겠죠? 무조건 저를 위한 선물을 제가 올해 배당 받았을 때는 못했지만 내년 배당 받을 때는 꼭 할 겁니다. 시계 하나 살 겁니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롤렉스 잠깐 찼었거든요. 싼 걸로. 롤렉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